자,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우리 세액 감면 금액을 계산할 때 앞에서 살펴봤던 소득 구분 계산상에 구분된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부터 한번 보면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음식점 등에 대한 일정한 업종, 각 주의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당시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 기업부터 리얼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일을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볼 거냐, 법인 전환 같은 경우인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한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창업으로 안 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경우에 타인이 하던 음식점을 승계받아서 계속 음식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창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 요건.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얼마까지 해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날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즉 결손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최저한세나 농특세 관련해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이지만 농특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우리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용받는 세액 감면이 되겠는데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금액은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한해서 10% 감면율을 적용받고요. 지식 기반 산업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해서 20%, 중기업은 10%입니다. 위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한해서 20% 적용해 줍니다. 본점과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일 때 10%, 중기업일 때 5%, 지식 기반 산업은 소기업일 때 30%, 중기업은 15%, 위외의 업종은 소기업 30%, 중기업 15%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업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매업과 소매업, 의료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식기반 산업 관련되는 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시작해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소기업 판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로 판단하는데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가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소기업 판정할 때 제조업인 경우에는 100명 미만이고요. 작물 재배업, 축산업, 광업, 건설 이런 쪽은 50명 미만입니다. 기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곱하기 감면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비율로 되어 있고요. 자, 특히 이때 이제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감면대상 업종별로 소득 구분을 할 경우에 업종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세무사랑2 운영 방법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자 한다. 최대 감면은 얼마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종합소득금액 3억 5천, 도매업 5천, 건설업 2억 5천, 과세분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출세액 9,460만 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개인조정에서 세액공제 감면 부분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감면세액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감면세액 조정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구분을 보겠습니다. 구분은 F2번 코드 등록을 통해서 감면받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이 반영이 되고요. 감면소득금액은 소득구분계산상에 있는 내용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료로 간다라고 하면 불러오기를 통하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460만 원에 그러니까 도매업은 소득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억 5천만 원이고요. 3억 5천만 원, 감면율은 도매업은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매업과 건설업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9,460만 원에 감면소득금액 2억 5천 부분입니다. 2억 5천에 3억 5천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감면율은 20%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감면 대상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감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한 그 금액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례 부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받는다라고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2억 5천이고 도매업에서 결손이 났고 건설업이 2억 5천, 부동산 임대가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이고요. 건설업과 도매업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감면 대상 업종에서 한쪽이 결손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660만 원이 되죠. 5,660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인데 감면소득은 얼마냐 하는 건데 건설업에 대한 2억 5천 이대로 입력을 하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까지 감면받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예규를 통해서 감면 대상 업종에서 결손이 나온 경우에는 이 감면 소득에서 결손 소득을 차감한 후에 잔액으로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반영해서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투자금액의 3%를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소득세로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사업소득세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사업소득세라고 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의 시설을 새로이 취득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고품,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우리 교재에 표로 제가 만들어 놨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지역 밖에 있는 곳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받는 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견기업 외의 대기업은 기본공제는 아예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은 수도권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 적용받을 수 있고요. 추가공제 금액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밖에서 투자할 때는 일반 업종은 5%, 서비스 업종은 투자금액의 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투자금액의 4%, 5% 각각 적용받을 수 있고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6에서 4%, 수도권 밖은 4에서 5%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중복 적용 배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청년고용정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자산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비교표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하는 건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업종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업종 중에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정설투자는 적용이 배제되지만 대체투자 시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수도권 밖에는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한 후에 유리한 쪽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는 둘 다 적용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사랑 2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계산서는 우리 개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 과세 연도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면 공제세액이 3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이 3%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투자 금액과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부터 투자 금액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 1,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1,000만 원 투자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시 근로자 수, 고용이 감소되지 않아야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 명당 1,000만 원 기준으로 차감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죠. 그 고용 인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 해당 과세기간 근로자 수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6명이다 라고 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5명이다. 그러면 최종 1명이 늘어났죠. 1명이 늘어났고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세액공제 명세서가 세액공제 계산서가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계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제세액 계산 2가 있습니다. 2에서 2월 받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고요. 납부세액, 사업용 자산의 투자 명세서까지 쭉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 세액 공제 계산서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된 세액 공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50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으면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고용정대, 고용창출 관련되는 부분을 각 서식에서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당기 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관련되는 부분 90만 원이었죠. 자, 당해 연도에 발생된 부분 9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90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250만 원,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1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1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빠져 있네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도 코드 도움을 통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015년 해서 공제 금액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만 원 당해 연도에 공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가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6번에 최저 배제를 눌러서 2015년도에 250만 원 최저한세 배제된다라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게 되면, 자, 최저한세 계산할 때 이 내용이 제외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산식을 한번 보게 되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 분에 대해서 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해서 소비성 서비스업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적용 대상이고요. 세액 공제액은 2017년도까지 고용이 증가되기만 하면 되는데,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자 인원수 곱하기 200만 원을 적용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500만 원을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수는 셋 중에 가장 작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 1번부터 3번까지 한 사람이라도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500만 원을 중소기업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요. 최저한세와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종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